애서식을 들고 왔습니다.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. 그 다음에는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. 계약만큼이나 잔금 때도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? 잔금을 치르게 되면 그 시점 이후로부터는 모든 책임이 신규 임차인, 즉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에 많은 것들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, 일단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내가 임대해서 들어갈 그 부동산에 공과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전기세라든가 인터넷 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인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거고, 또 먼저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이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정산을 해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다 그러면 현전에 전화해서 오늘 것까지 얼마 정도를 내면 됩니까? 라고 해서 그 돈을 내게끔, 통상 현재의 그 임대인이나 아니면 먼저 임차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, 신규 임차인은 보증금을 낼 거 아닙니까? 보증금은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공제를 하고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잔금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정산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. 예, 그렇겠네요.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공과금 같은 걸 내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불합리하겠죠? 네, 이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임대차를 해서 내가 임차를 받으면 그 부동산을 만기가 도래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. 그 돌려줄 때 어떠한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가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, 이거는 이제 원상 복구, 원상 회복, 현재 상태를 파악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해요. 원래 임대차 계약을 맺는 조건에는 그 먼저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가 돼서 비워줄 때는 원상 회복을 하게끔 돼 있어요. 아무 장치도 없고 그 상태로 비워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, 이럴 때 원상 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에 작성을 할 때 원상 회복의 의무라는 그런 특약란에다가 현재의 상태대로 원상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. 상가를 임차해서 임차인이 몇 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년 장사를 안 하다가 나가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제 일반적으로 상가를 새를 얻어서 인테리어를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, 인테리어를 해서 2, 3년밖에 안 했는데 건물주가 자기 아들이 여기를 물려줘야 되니까 너 나가야 된다. 갑질이죠. 네, 그런 게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추대한 그 인테리어 비용이 다 손해보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법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.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영업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. 예, 잔금 시에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꽤 생각보다 많아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해야 한다면 어떤 할 일들이 있을까요? 이제 모든 사항을 이제 확인하고 정리하고 정산하고 이제 잔금을 지급하면 그 계약은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건데, 임대차 계약에서는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왜냐하면 재산권에 관련된 일이라서 그런데, 일단은 기본적으로 잔금을 받게 되면 출입문의 키라든가, 요즘엔 거의 번호키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번호를 받는. 예를 들어서 그 번호키를 받았다 그러면 건물주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변경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전입신고라고 하는 게 있죠.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전월세가 다 있잖아요. 전세 같은 것도 심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.
그러한 이제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입신고라든가 또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전입신고하는 시기와 확정일자의 시기가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 당일날 바로 주택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, 해당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. 확정일자라고 하면 좀 아리송할 거예요.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내가 갖는 건데,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 주택의 경매를 날아가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최우선 변제권, 우선 변제권, 그다음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이것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민법에 보면 효력이라는 게 있잖아요.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달라요. 확정일자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 근데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영시서부터 발효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건물주가 이 사람한테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. 그럼 대출이 더 우선해요. 대출은 바로 신청일날 그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. 전월세 문제도 있고 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,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 같이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택을 임대차 할 때는 잔금을 주고 나서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,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가 같은 경우는 세무서 가시면 돼요. 근데 이 세무서가 어느 세무서냐? 그 부동산이 있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, 부동산 계약은요,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릴 수도 있는 항상 큰 계약이죠. 오늘은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리맥스 코리아 박서호 부사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네, 저희 리맥스 코리아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본부상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여러 가지 부동산 상식들, 투자 꿀팁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